선생님 그 학문적인 또 교육적인 활동 말고도 이제 다른 흥미로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체력이 굉장히 강하시다 하는 이제 그런, 왜냐면 이제 그 많은 활동을 하시려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억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남극에 벌써 여러 번 갔다 오셨다고 제가 그런데 남극에서 서바이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멀리까지 가신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소연 씨가 이제 올라갔지만 우주인 선발에 참여해서 경선에 통과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학자가 통과할 수가 있나? 그래서 얼마나 이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그런데 또 이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일을 또 하시려고 하셨던지, 또 제가 등산도 하신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있고요. 좀 그런 활동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박창범 교수님이 더 에너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분야, 이런 온갖 토픽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 분이 정말로 과연 있을 수 있나. 난 너무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제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한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우선은 내가 56세, 그냥 2006년도인데, 그때 내가 굉장히 왕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좀 저 자료를 조금만 정리해 봤더니, 그때 2006년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때 남극에 이제, 1월 달에 내가 남극을 두 번째로 갔거든요. 두 번 갔는데 그중에 한 번인데. 가가지고 이제 크림이라는 실험을 이제, 크림이라고 하는 우주선 실험을 하는 와중에 그 디텍터를 남극에다 보내서 남극에서 거대 벌룬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서 30km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한 달 정도 이제 측정한 다음에 떨어뜨려가는 것을 회수하는 작업. 내가 그 회수하기 위해서 갔어요. 두 번을 갔는데 약 한 달 정도씩 있었어요. 벌룬 띄운 주체가 어디였나요? 우리 크림 나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메릴랜드 서은숙 교수가 PI고 이제 박일영 교수하고 이제 나도 참여해서 그렇게 팀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수 작업으로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씩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남극에서 이제 서바이브하는 트레이닝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번 보니까 주말에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있어가지고 마라톤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광고에. 남극에서.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얼음 바다잖아요. 눈으로 덮인다는데 거기서 이제 큰 바다 만에서 얼어붙어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횡단해서 이제 뛰어가는 이제 그런 마라톤이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참가하고 싶다 하라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 마라톤을 하든지 하프 마라톤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난 하프 마라톤을 56세인데 무슨 풀이에요. 그래서 남극 대륙 어느 지점입니까? 맥모도 지금 우리나라 그 두 번째 기지가 무슨 기지냐? 세종 기지 말고 그 장보고 기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더 남극 쪽이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건데 그 옛날부터 있었던 기지의 맥모도가 그 기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하프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걸어서 뛰어가면서 하는 거하고 스키를 타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스키를 선택을 했죠.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스키를 타고 가는 건 이제 보통 알파인 스키는 안 되고, 근데 이제 노르딕 스키라고 이제 평지에서 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걸 타고 가는데 난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스키는 엄청 많이 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타고 내가 정말로 스키는 잘 타거든요. 그래서 거의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급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어마어마한 건데 나 타고 다니고 자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융프라운이 저쪽에 체르마신 온갖 군데서 내가 많이 탔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키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해프 마라톤이 21km잖아요. 네. 21km를 자기 자력으로 스키는 평지니까 자력이잖아요. 자력으로 가니까 아까 전에 이제 저기 체력이 좋다 그랬지만 21km를 이렇게 그때 이제 그런 롤러스케이트도 처음 타본 거거든. 내가 옛날에 타본 것도 아니고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야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건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내 인생이 보람이 없다 싶어가지고 끝을 냈어요. 내가. 3시간 반 걸쳐서 하셨어요, 그래도? 끝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또 하나는 이제 남극 대륙에서 하프 마라톤을 뛰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걸 내가 근데 한 20몇 명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뛰었어요. 전체가 다 풀까지 다 합쳐서 전체가. 그래서 대부분 다 20대 제가 20대 미국 사람들 이렇게 힘 좋은 애들. 56대. 나 56세 그렇게 나이 많아서 한 명도 없지. 40대 이상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20대 아니면 30대인데 근데 그 중에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건강한 여자들 있잖아요. 걔들이 근데 걔들은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달리기 하니까 내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제비뛰기 하면서 막 뛰면 놀면서 막 달리기. 내가 사진도 다 있는데 근데 걔네들을 보면서 너무 대비가 되니까 내가 건강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내가 걔들하고는 진짜 너무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걔들은 롤드스키를 타도 나는 그냥 기어가는데 걔들은 점프를 해서 뛰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점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스킬이죠. 나중에 그때 대단하신 일을 하셨네요.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건가요? 대단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해에 9월달에 약간 말씀하셨는데 우주인 선발인데 그걸 했는데 1차 후보 선발까지는 원래 35,000명인가 36,000명 이제 제일 처음에 신청을 했거든요. 우주인 선발대회. 근데 1차에서 500명까지 출연했는데 거기까지 내가 뛰었어요. 근데 그때 35,000명에서 중에서 500명까지 들었다. 500명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수 신문 같은 데서 여러 군데 났는데 기사에 뭐라고 나냐면은 최고령 합격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56세가 무슨 최고령이야. 고령은 무슨 고령 나 이제 그랬는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0년이 뭐야? 25년 전이지. 그러니까 26. 그러니까 그 옛날 날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늙은 고령 아닌데 최고령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에피소드는 내가 왜 그걸 신청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전문 연구는 최기혁 박사라고 혹시 아시겠지만 그분이 우주인 선발대회 그 책임자였어요. 그래요? 그 선발 이제 기획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 전화를 해가지고 이화여대 학생이죠. 뭐 거기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 이 학생이 이렇게 응모하면 참 좋잖아요. 처음이고 하니까 홍보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해서 좀 응모하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요걸 하길래 내가 그분을 학교에다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때 교양 과목을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주와 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 음대 뭐 최대 그냥 이제 인문대 학생들 다 합쳐놓고 한 200명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분한테 와서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주인이라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여기 좀 학생들 좀 응모하면 좋겠다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한 명도 응모를 안 했잖아요. 내가 너무나 멀쩡하고, 이게 뭐야. 나는 진짜 대나가 아니라 좀 그런, 나의 보통 항상 호기심과 노력과 적극적인 걸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기력 없이 그런 의지도 없으면 말이 되냐.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감이 컸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럼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응모를 한 거예요. 대타로. 내가 나이도 많고 교수긴 하지만 학생들이 안 하니 나라도 해야. 그래서 내가 응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하나는 그때 박일영 교수가 국제우주정거장에다가 코스믹 그 측정한 장비를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한번 그게 관련이 되니까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고 해서 내가 이제 그첨 저첨해서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된다는 가능성이 0.1%도 안 되죠. 근데
된다고 해도 못 가요. 근데 그래도 500명까지 들었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대단한데 그때 근데 뭘 주로 보던가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보고 뭐 IQ 테스트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그 중에는 체력이 중요하니까 1차 시험 때까지는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그 일반적인 건강 테스트 외에도 3.5km 뛰는 게 있었어요. 3.5km를 뛰는데 23분 이내에 뛰어야지 통과해요. 근데 내가 다른 건강은 다 좋은데 이제 짧게 뛰는 것은 진짜 잘 스키도 다 하고 좋은데 등산도 잘하는데 멀리 장거리로 뛰는 것은 잘 못해요 내가. 근데 3.5km면 꽤나 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그런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3.5km를 내가 딱 마음 먹고 뛰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 평생에. 근데 내가 갑자기 56세 돼가지고 아무도 없을걸요? 3.5km를 진짜 시합이라고 해놓고서 뛰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했더니 진짜 그때 남과가 똑같았어요. 정말로 나 죽나 보다. 23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아마 22.5분인가에서 통과했을 거예요. 딱 그 전에 아이고 간신히 통과하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가 어쨌든 뭐 그런 식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이제 찾으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인드가 좀 있고 또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제 파이만을 통해서 내가 그걸 많이 배우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스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키도 새로운 거고 재미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뭐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열심히 한 거죠. 뭐 많은 이제 연구도 그렇고 그 외에 뭐 교육이나 학회 활동 그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 체력에 뒷받침 없으면은 안 되죠. 맞습니다. 체력은 있어야 되죠. 의욕이 생겨도 뭐 몸이 안 움직이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맞아요. 연구자들도 체력 관리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 체력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은 또 일정 부분은 유전자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난 진짜 타고나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물려받은 게 있기는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런 이유는 꼭은 아니었지만 퇴직하기 좀 전에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 조상들 다 건강하셨는데. 다 건강하셨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우리 할아버지도 형제간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 직기만 딱 따져봤더니 그분의 형제간들에 비해서 다들 이상하게 훨씬 오래 살으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들 막 70세, 80세, 막 80대 중반까지 막 살고 있어요. 옛날 다. 그래서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막 40세에 돌아가시고 되고 50세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옆에 다른 분들은. 그래서 야, 내 직계분들은 좀 대단하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족보책을 하나 내가 만들었어요. 퇴직하기 직전에.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또 이제 그 전까지 내가 인문학에 대한 그 소양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랬는데 그걸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 대한 걸 통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정리하면서 정 많은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거기 있어서 천문학에 관련돼 가지고 뭐냐면은 천도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천도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율곡 선생 아시잖아요. 그 이율곡 선생이 그 과거 시험을 봤을 때 그때 그 문제를 냈던 분이 내 할아버지세요. 그분이 내 할아버지가 시험관이었는데 송천공이라는 분인데 내 12대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그 답을 이제 이율곡 선생이 쭉 쓴 거로 족보에다 일본이 있는데 인터넷에 나와요. 그래서 천도책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난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과거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시를 짓고 막 그냥 뭐 옛날에 뭐 역사를 논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 시험 문제를 다 봤더니 과거 시험인데 천문학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놈의 과거 시험이다 이런 게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시험 문제가 너무나 대단한 시험 문제고 예. 또 이일구 선생의 답이 또 대단해가지고 예. 중국에서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네 해가지고 이걸 중국에서 너무나 이걸 그냥 정말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비석을 보내주셨어요 중국에서. 이분의 이 할아버지의 비석을 가보면 여기 우리 그 송정호라는 분의 비석인데 중국에서 나온 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분 유명한 분이죠. 대사전을 몇 번 하셨어요. 대사전은 성균관에 지금으로 보면 서울대 총장이겠지만 아주 대사전을 여러 번 한 분은 아마 이분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업적이 있으신 분인데 어쨌든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고시관 이제 1558년에 문제는 거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관심 있으니까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보면 그 이일구 선생이 으뜸으로 이제 답안을 내가지고 발탁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불무와 천하문장이 낸 문제고 또 일대 현사가 지은 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질문이 막 보세요. 천도는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다. 해와 달이 하늘에 걸쳐서 한 번은 낮이 되고 한 번은 밤이 되는데 더디고 빠른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간혹 해와 달이 함께 나와서 때로는 겹치고 일식과 월식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성은 씨가 되고 여러 별은 날이 되는 것은 또한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가? 상스러운 별은 어느 때 나타나며 혜성이 나오는 것은 역시 어느 때 있는 것인가? 혹자가 말하기를 만물의 전기가 올라가서 여러 별이 된다 하는데 이 말은 또한 어디에 근거한 것이야? 이게 이제 문제 하나예요. 거기에 대한 율곡의 답이 참 멋있게 나와요.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난 이거 보고 난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옛날에 과거를 진짜 완전히 그 천문학 문제를 천문학 문제를 낸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온갖 게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게 또 나오냐면 하늘에서 하늘과 땅이 비록 막히고 닫혔으니 음양이 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엉겨서 눈이 되는데 이런 대개 음기가 그렇게 하는 거다. 초목의 꽃은 양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꽃술이 5입이 나는 것이 많은데 오는 양의 수다. 눈꽃, 눈이 생긴 그거, 그는 음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유독 6개 입이 되었다. 그 6은 음의 수다. 이 역시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해보라고 또 문제예요. 그럼 답이 또 율곡이 또 왜 5개가 6개가 설명을 다 해요. 이게 옛날 과거 시험 문제예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옛날에 자연과학 문제를 과거 시험에 내가 율곡이 그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이과 문제도 아닌데. 이과 문제 대단해. 뭐 이슬, 설이 뭐 온갖 그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관 뽑는데 이과 문제를 낸 거잖아요. 이과 문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낸 이유는 그 옛날에 학자라면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천문은. 천문은 기본이고. 천문을 모르면은 지성인이 아니죠. 그래 제일 마지막에 재밌어요. 제일 마지막에 답이 재밌는 게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율곡이 쓴 답의 결론. 최종 결론. 최종 결론. 마지막 결론은 쉽게 이야기해서 임금이 잘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런 모든 흉년이나 가뭄이나 이런 게 안 생긴다. 임금이 잘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우리는 임금을 잘 모셔야 되고 결론은 그렇게 나요. 임금을 잘못 뽑으면 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미천한 자의 어리석은 말을 임금께 상달하신다면 가난한 선비는 음악 속에서도 유한이 없을 것입니다. 상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 스타일이 완전히 모던하고 이 내용이나 내용을 형식 이런 걸 전부 다 그 모던 천문학처럼 아주 그냥 현대식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공개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이 책을 이 책도 보통 조건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 교과서처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를 포함해서 여러 도서관들 다 보냈어요. 내가 보내가지고 저 족보를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족보도 족보 나름대로 세계사학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이거 하나 이그샘플 삼아서 뭐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다. 그 표에 이제 거기 그 중요한 분들 또 후대 교감이 될 만한 분 그런 분들의 글이나 업적을 이거 다 소개를 다 소개가 다 좋네요. 다 소개가 돼 있죠. 정말 좋습니다. 화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분들의 유명한 시라든지 뭐 글, 비문이라든지 그 지금 현재 자손들의 이제 리스트를 다 여기다 올렸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다 리스트에 올리면서 내가 한 가지 제안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좀 더 개방적이면 좋겠다, 합리적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옛날 거 보면 유명한 사람은 족보에 보면 한 몇 페이지 걸쳐서 쓰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한 줄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름만 쓰죠. 그래서 맥시멈 석 줄 이상 쓰지 말고 모든 사람마다 제한을 다 숫자로 제한을 하고 그 대신 안 쓰진 말고 뭐든지 써라. 어린애라 할지라도 어딘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애라 할지라도 좀 자세히 써라. 애가 뭘 좋아한다. 하다못해 걔를 찍은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써도 좋다. 그냥 그렇게 제안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개방적으로 좀 넓게 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부는 뭐 통과되고 일부는 통과가 안 됐지만. 참 선생님 그 다양한 능력에 관심도 다양하셔가지고 여러 분야의 업적을 많이 남기셨네요. 저런 것도 아마 우리 사회에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면은 참 큰 그 공헌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제 퇴임하시고 10년째 되셨고 하시면서 과거에 이제 연구하시고 또 학생들 교육하시고 배출하시면서 그 후진들한테 좀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 또 선생님께서 이런 필라소피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좀 그런 것 중에 공유하고 싶으신 그런 내용, 그런 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뭐 일정 부분 또 이미 나오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하면서 하면은 저는 이제 모토를 모든 사람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좋겠다. 그냥 주어진 대로 또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나이에 상관없이 분야에 상관없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뭘 보든지 간에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적극적이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모든 걸 또 그렇게 하려면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말씀한 대로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면 끝을 보고 항상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냥 내가 진이 빠질 때까지 그것이 있어야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지. 어느 정도에서 스톱해버리면 항상 뭐 절대 뭔가를 성취하기는 어렵죠.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개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다른 사람 싫어하는 것도 상관없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열심히 해보는 게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해보고서 좀 재미있다고 싶은 거 이런 거는 내가 열심히 그냥 해보고 그렇게 살았고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도 또 후배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특별히 이제 그러면은 그 인생을 사는 자세 전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체 물리학, 천문학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 또 현재 연구하고 있는 후배들 선생님 연구 경력에 또 경험에 비춰서 좀 좋은 말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금 애매하네. 왜냐하면 요새는 하도 세상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네.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있을 때는 요새 말로 뭐 양자역학, 상대성 이런 기본적인 현대 물리학 네. 이것만 알면 모든 게 되고 다 그게 에센스고 그게 또 연장이 돼가지고 이제 저 반도체 이제 거기까지 나가고 이제 이런 세상을 살아왔는데 근래 오다 보니까 뭐 AI니 뭐 양자 컴퓨터니 막 이런 새로운 분야가 막 나타나잖아요. 아니 저는 선생님이 이미 굉장히 시대를 앞서서 이제 예. 뭐 막 실험만 한다든지 예, 예, 이론만 예, 한다든지 예. 그렇지 않으시고 네. 이제 과학 발전에 그 중요한 그 툴들이 있는데 네, 그 툴을 다 갖고 계셨던 네. 셈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요새 현대 과학이 요구하는 네. 그런 상황을 이미 옛날부터 이제 네. 하셨는데 구현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스타일은 그 스타일로 하셨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스타일 중에는 사실은 내가 글래스 브로잉이라는 것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리세공 그 실험 장비를 내가 파이렉스 유리 대를 갖다가 그걸로부터 출발해서 다 만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전부 다. 유리관을 선생님께서 유리관만 사가지고 관을 사서 그 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모든 장비를 다 휘어서 크게 해서 다 모든 걸 다 만드는 작업이 그 글래스 브로잉이라는 건데 옛날 물리학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 페르미나 그 당시 옛날 분들은 실험 장비라는 거를 물리학, 화학 다 그래요. 다 글래스 브로잉이라는 걸 통해서 옛날에 유리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요새처럼 쇠가 아니고 그걸로 하면 참 좋은 점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다 장비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난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독학을 통해서 다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동요조 같은 분야는 사실 아쉽기는 해요. 그런 분야가 사실 굉장히 좋은데 후배들이 좀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특히 물리학 분야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저 화학이나 뭐 다른 그 공학 분야에서는 좀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좀 더 기초 분야에서 하는 것도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관계는 내가 코스메디 쪽을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쪽은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저 후배들이 좀 많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 사실은 뭐 돗자리는 많이 깔리는 셈이에요. 이미 이제 그 선구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셈이고 뭐 자료들이 좀 있고 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죠. 지금은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좋고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그 금방 이야기한 그런 AI나 이런 분야도 좋지만은 좀 지금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옛날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야가 또 다 없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하신 그 많은 이제 뭐 스키라든지 그런 스포츠 분야에 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연구하시고 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많이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되셨어요? 굉장히 사람이 그 에너제틱하게 되고 항상 모든 걸 적극적으로 하는 그 마음 가짐이 항상 더 다져지고 또 재밌고 세상 사는 게 재밌으잖아요. 그래. 내가 세상 사는 게 항상 따분하고 능력이 없고 뭐 재미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통해서 활력을 얻으니까 굉장히 좋다. 지금 이 시골집을 생각하신 것도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시작한 건 30년.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제 삶에 활력을 주는 거죠. 요인 중에 하나죠. 집을 한 10년 전에 지었는데 지으면서 이제 굉장히 뭐 머릿속으로 이제 막 열심히 구상을 하고 그 흥미를 가지고 집을 지었죠. 이렇게 그 정말 제가 이 집 입구에 들어서면서 저희 집에서는 이미 한 주 전에 다 져서 이제 못 보게 된 해당화가 선생님 댁에서 만개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있어서 정말 화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원에 들어섰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평생 동안의 성장 과정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대학에서
30년이 넘게 이제 연구와 교육하신 이야기를 다 듣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정리라면 정리도 되는 건데 예. 저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와 또 이런 애를 써주시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서 계속 건강하시고 네. 앞으로도 즐거운 일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재가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실험하시는 분의 서재라 여기 유리구에 실험 구석에 여기 뭐가 주입할 수 있게. 네, 그렇죠. 거기는 온도계 넣는 부분이고 온도계. 저쪽으로 이제 이거 디스차지하는 전극 집어넣고 이쪽으로 샘플되는 끄집어내고. 그러면 이제 원시 지구에서 이제 번개가 치는 번개 치면서 유기물질 만들어내는 거. 유기물질 만들어지는. 그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한 거잖아, 그게 유리가 실험이. 유리가 시카고 대학에 있었어요. 서재가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 그래서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전망이 좋아. 내가 보면. 집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창이나 이런 건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쓰던 이제 책장 내가 가져와가지고 다 재단 다시 사이즈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 집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쓸모 있고 유용하게 잘 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품위가 있게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학자의 서재로서 아주 훌륭합니다.